작은 여행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65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김순희 씨.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모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여기에 남편과 함께 평생 아껴 모은 저축 3억 8천만 원. 총 5억 원의 노후 자금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단순했던 소망, 남편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그 여행비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당근마켓 거래. 하지만 선생님으로 살아온 선량함이 독이 되어 5억 원의 전 재산을 잃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35년 교직 경력의 베테랑 교사를 이토록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순희 씨는 과연 이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순진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교훈. 지금부터 김순희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김순희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주말에도 수업 준비며 학급 행사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남편 정수 씨는 우체국에서 40년을 근무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68세인데 저보다 2년 먼저 은퇴했어요. 둘 다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노후 준비는 나름 잘된 편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남편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적금과 예금이 2억 3천만 원, 총 5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출가시켰고 서울 집도 일찌감치 정리해서 경기도 소도시로 이사 왔어요. 월 생활비도 2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16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희 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첫 번째 계획은 유럽 여행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는 방학 때도 연수며 학교 업무며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행사에 문의해 보니 15일짜리 서유럽 패키지가 부부 합쳐서 500만 원이더군요. 우리 노후 자금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지만 왠지 통장에서 바로 빼기는 아까웠어요. 평생 아껴 살던 습관 때문인지 500만 원도 함부로 쓰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많으니 정리할 겸 좀 팔아보자고요. 아이들이 쓰던 교과서, 피아노, 운동기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인터넷은 잘 모르지만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다고 딸아이가 알려줬어요. 중고 물품을 쉽게 팔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용법도 모르고 어려웠지만 딸이 도와줘서 몇 개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게 아들 중학교 때 쓰던 전자사전이었어요. 5만 원에 올렸는데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엔 딸 피아노 교재들을 3만 원에, 남편 등산용품을 10만 원에 팔았어요. 한 달 만에 3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하더군요. 당근마켓 거래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올리면 연락이 오고 만나서 거래하고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게다가 교직 생활 때와 달리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집에 있는 물건들만 팔았어요. 오래된 가전제품, 책, 옷, 그릇들. 하나하나 사진 찍고 설명 쓰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도 좋았고요. 3개월 정도 하니까 15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여행비의 절반은
거의 다 마련한 셈이었죠. 남편도 기특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팔 만한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래 사용한 것들은 다 정리했거든요. 하지만 당근마켓 거래 자체가 재미있어져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구매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직접 물건을 구해서 파는 사람들도 많다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부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도매상에서 싸게 사서 당근마켓에서 비싸게 파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파는 거래, 백화점 세일 때 사서 정가에 파는 거래 등등.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행비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은퇴 후 생활이 너무 단조로웠거든요. 집안일, TV 보기, 산책.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당근마켓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느낌이 좋았어요. 첫 번째 도전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인터넷 도매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10개들이 한 박스로 30만 원에 샀어요. 개당 3만 원인 셈이죠. 당근마켓에서 개당 5만 원에 팔면 20만 원 수익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일주일 만에 5개를 팔았거든요. 1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은 5개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더군요. 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결국 개당 4만 원으로 할인해서 겨우 팔았습니다. 처음 투자한 30만 원에서 판매 수익은 42만 원이었어요. 수수료랑 택배비 빼면 실제 수익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고생한 치고는 적은 돈이었죠. 첫 번째 거래가 실패하자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품 말고 다른 품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근마켓에서 만난 한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명품 사랑이었어요. 50대 여성분으로 보였는데 명품 가방을 주로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려고 연락했다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친절하더군요. 만나서 거래할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가방 관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방을 받아보니 정말 상태가 좋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정품이 확실했어요. 며칠 후 그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명품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좋은 물건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해외에서 명품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는데 개인 판매자들과 협력한다는 거였습니다. 물건을 먼저 받아서 당근마켓에서 팔고 팔린 만큼만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재고 부담도 없고 수익도 좋다면서 권하더군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걸 보니 혹하기 시작했어요. 조건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명품 가방 10개를 먼저 받아서 당근마켓에서 판다. 한 개당 50만 원에 팔면 총 500만 원 수익이다. 여기서 원가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순수익이라는 계산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수익이라니 정말 좋은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명품이니까 가격도 비싸서 몇 개만 팔면 되고 품질도 좋으니 금방 팔릴 것 같았어요. 그분은 계속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정을 빨리 하라는 압박이 있었어요. 남편과 상의해 봤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니냐,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잘 되고 있는 걸 봤다고, 명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보면 작은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한 달 후엔 200만 원 수익과 함께 원금도 돌려받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가방이 오지 않았어요. 연락해보니 통관 문제로 지연된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다시 연락해보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되더군요. 당근마켓 계정도 사라져 있었고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3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5년간 교직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일했는데 세상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이었거든요. 결국 사실대로 말했더니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조용히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릴 순 없었거든요. 더 조심해서 제대로 된 거래를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별다른 도움이 안 됐어요. 계좌 추적도 어렵고 상대방 신원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명품 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였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희망적인 정보도 얻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투자 회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수료를 내면 사기당한 돈을 찾아준다고 하더군요. 반신반의했지만 연락해 봤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전문적이더군요. 사기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회수 수수료로 100만 원을 먼저 내면 2주 안에 사기당한 300만 원을 찾아준다는 거였어요. 100% 성공한다고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망설였지만 300만 원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100만 원 수수료를 내도 200만 원은 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이 보여준 성공 사례들을 보니 정말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어요.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개인 통장에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주를 기다렸는데 역시나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해봐도 계속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한 달이 지나서야 이것도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총 400만 원을 잃었어요. 여행비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투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가상화폐 투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만 들어본 정도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중장년층도 많이 하고 있더군요. 특히 요즘 들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수익을 낸 사람들 이야기가 많았어요. 유튜브에서 가상화폐 투자 채널들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코인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마진 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 수익도 10배가 된다고 했어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만 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손실 제한 기능도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잃으면 자동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때 한 투자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익 인증 스크린샷들도 올라오고 전문가들이 매일 시장 분석도 해줬습니다. 그 방에서 만난 투자의 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10년 넘게 가상화폐 투자를 해온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시장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주고 제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제안해줬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이 나면 조금씩 늘려가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추천한 첫 번째 투자는 200만 원이었어요. 특별한 코인 상장 정보가 있어서 100% 상승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마진 거래로 하면 10배 수익, 즉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400만 원을 잃었는데 200만 원 더 투자해서 그 돈을 다 되찾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정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거니까요. 남편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숨긴 400만 원 손실도 들킬까봐 걱정이었거든요. 대신 제 개인 적금을 해지해서 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2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분이 알려준 코인을 마진 10배로 샀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200만 원으로 2천만 원어치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처음 3일은 정말 좋았어요.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수익이 5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1시간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마진 거래라서 손실도 10배였어요. 순식간에 2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전문가에게 연락했더니 이런 일은 가끔 있다며 추가 투자를 권했어요. 지금 더 넣으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연락이 끊어졌어요. 200만 원을 또 잃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00만 원을 날렸어요. 이건 단순히 여행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인터넷에서 투자금 회수 전문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화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개인에게도 공유해 준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이 직접 투자를 대행해서
한 달 안에 3천만 원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200% 수익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약속했어요. 1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성공하면 지금까지 잃은 600만 원을 다 되찾고도 2,400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어요. 실패해도 환불받으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느냐였어요. 제 개인 적금은 이미 다 해지했고 남편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노후자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쓰는 거니까 남편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원금도 넣고 수익도 생기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계약서도 받았고 매일 투자 현황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문자가 왔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700만 원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2주차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잠시 투자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해봐도 계속 변명만 하다가 나중엔 아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또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이었어요. 이제 총 1,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노후자금 통장에서 뺀 1,000만 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어요. 남편이 통장을 확인하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결국 더 큰 사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1,000만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때 만난 대출업체에서 노후자금을 담보로 3천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잠시만 빌려서 다른 투자로 돈을 만들고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5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낸 후엔 연락이 끊어졌어요. 결국 총 2,100만 원을 잃었고 노후자금 통장에서 뺀 1,000만 원은 어떻게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1,000만 원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은행 실수인 줄 알고 문의했는데 제가 직접 인출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당근마켓에서 시작해서 명품 거래 사기, 투자금 회수 사기, 가상화폐 손실, 투자 컨설팅 사기까지 6개월 동안 2,100만 원을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35년간 함께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했냐고,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어요. 남편은 저와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해서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더군요. 아이들이 급하게 집에 왔어요. 딸아이는 저를 붙잡고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아들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해결책을 찾자고 했어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은 노후자금이 2억 9천만 원 정도였어요. 원래 계획보다 5년 정도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용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히 살자고, 더 이상 이상한 일에 손대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거래는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여행비를 마련하려던 게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이 문제였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계속 더 큰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특히 혼자서만 결정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숨기면서 더 큰 사기에 빠져든 거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돈은 이미 잃었으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라도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유럽 여행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국내 여행으로 바꿨어요. 2박 3일 정도로 짧게, 그리고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여행 자체를 반대했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펜션 대신 모텔에 맛집 대신 김밥 도시락을 챙겨서 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도 화는 났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5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안주했어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잘못 쓰면 5억 원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은 매달 250만 원 생활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남편과 함께 매주 지출을 점검해요. 예전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당근마켓은 완전히 그만뒀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절대 안 한다고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나 유튜브도 아예 보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어려웠는데 3개월쯤 하니까 재미있어졌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언니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산책도 해요. 남편은 동네 바둑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바둑을 두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둔 바둑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행도 작은 규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주 다녀온 후로 대전, 전주, 경남 통영까지 다녀왔어요. 모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넘게 쓰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했고, 그래서 위험한 투자에도 손을 댔죠. 하지만 지금은 있는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2억 9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씩 10년은 살 수 있습니다. 75세부터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계산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각자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서로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주말엔 함께 시장도 보고 동네 산책도 해요.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돈이 줄어들었는데도 더 행복한 게 신기해요. 아이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거절해요.
우린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아이들 돈 아껴서 자기들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요. 결국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100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교훈 및 마무리 700자 마이너스 아나운서 나레이션. 지금 김순희 씨 부부는 매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복지관 요가 교실의 단골 회원이 되었고, 정수 씨는 바둑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매달 250만 원이라는 명확한 예산 안에서 알차게 생활하며 작은 여행과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고 있죠. 2,100만 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통해 깨달은 진실. 노후 자금은 숫자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 쉬운 돈벌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 가족과의 소통이 가장 큰 안전망이라는 것. 작은 행복이 진짜 부라는 것. 김순희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달콤한 투자 권유, 혼자서 하는 큰 결정, 가족에게 숨기는 거래.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